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르니야. 이번 영상은 행복한 삶의 비밀. 뭐뭐가 아닌 뭐뭇이 행복한 삶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외우기엔 소득 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오늘은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많이 생각을 하지. 나는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과연 행복한가? 앞으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등등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자, 근데 나는 오늘 내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는 당연히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테니까 형들도 들어보고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 자, 일단 제목이 행복한 삶의 비밀이라고 해서 여기 동그라미 질문같이 이렇게 써놓았지. 그치, 질문이지.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알아, 형들? 뭐뭐가 아닌 뭐뭇이 행복한 사람. 내가 이거 제목을 지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먼저. 현재 나는 행복한가? 나는 지금 굉장히 행복해.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산다고, 믿고 있고, 나 스스로도 막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아. 물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내가 생각하기보다 형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 모두가 행복이라는 것이 이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로 1부터 0까지 해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각자의 다 기준이 다 다르고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몸이 있는 한, 내가 몸뚱아리, 이 몸이 존재하는 한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내 몸뚱아리 하나 때문에 몸뚱아리 하나를 건사하고자 먹어야 돼, 자야 돼, 또 즐거워야 돼, 또 스트레스도 풀어줘야 돼, 씻어줘야 돼, 등등 몸 때문에 발생하는 이 삶 자체가 너무나 고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철학적으로 삶 자체는, 사람의 이 일생 자체는 고단하고 불행하다, 불행의 연속이다. 그 고단하고 불행한 연속 속에서 행복이 잠깐 따귀를 때리듯 스치고 지나간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이 철학이거든, 내 생각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찍는 이 순간에도, 잠깐 이렇게 한숨 잤으면 좋겠고, 내 몸이 피곤하니까. 그리고 유튜브나 잠깐 봤으면 좋겠고, 나도 다른 형들이 만든 쇼츠라든가 이런 거 노래 듣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지. 유튜브를 이렇게, 찍는 게 피곤한 일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답을 내가 요거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결과가 아닌 과정이 행복한 삶이라고 내가 주제를 얘기하고 싶어. 결과가 아닌 과정이 행복한 삶.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관심이 있는 게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서 게을러지는 게 내 목표잖아. 근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택한 게 파이코인이라든가 사슬코인이거든. 내가 코인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파이코인과 사슬코인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행복한 삶에서 어디에 해당하냐면 결과가 행복한 삶에 해당되는 것 같아. 일단은. 왜냐하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서 내가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얻어서 행복해지는 게 그 일련의 과정은 내가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결국은
로또랑 같다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결과가 행복한 삶이 왜 나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내 멋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 내가 파이코인이나 사슬코인을 들고 있는데 이것들이 뭐 성공을 안 하고 가치가 없고 그냥 막 내가 여기에 돈만 막 쏟아붓고 돈을 잃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결과적으로 내가 결과가 안 좋다면 내가 불행한 삶이 되거든.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파이코인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파이코인과 관련된 앱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 멋대로 내 삶을 사는 거야. 파이코인과 관련된 내 앱을 만들고 파이코인과 관련된 내 유튜브를 만들고 카페 만들고 등등 내가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결과만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파이코인이나 뭐 사슬코인, 코인 등등 아무튼 결과가 행복한 삶보다는 결과가 행복한 삶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결국 내가 주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해서 이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정도의 상태가 되면 이거는 약간 불행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파이코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막 행복회로 막 돌리고 희망회로 막 돌렸어. 아, 파이가 잘 돼가지고 난 진짜 더 부자가 돼서 게을러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가끔 파이가 뭐 그 진행 상황도 진짜 더디고 뭐 공지도 잘 안 해주고 KYC도 잘 안 되고 이런 얘기 들으면 또 한숨만 나오고 내 주제에 무슨 또 대박이냐 이러면서 또 한탄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기대서 이렇게 결과를 바라는 거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런데 내가 여기 결과가 아닌 과정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면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내가 중요시하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또 이게 뭐랑 연결되냐 하면 예전에 내가 이런 그 드라마가 있어서 이 제목의 드라마가 있어서 이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이게 뭐냐면 사람의 행복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컨트롤이거든. 컨트롤. 이 컨트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오체불만족이라고 형들 들어봤을 거야. 내가 만약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내가 장애를 안고 있다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어. 이게 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굉장히 힘들어지겠지. 즉 내가 내 멋대로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냐 없느냐가 내 행복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자,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아니야. 이게 이 한 번 딱 이 요소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하다 행복하다를 결정짓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요소를 헤쳐나가면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그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하지. 그 사람은 후천적으로 후천적인지 선천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루게릭 병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 몸이 굳어가지고 더 이상 못 움직이는 상태인데도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 있다고 보여져. 왜냐면 자신이 원하는 우주 연구를 끝까지 했었거든. 그러니까 즉 만약 딱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 내가 만약에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 그러면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들보다 불행할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자유를 얻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뭐 공부를 한다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뭐 기계의 힘을 빌려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보조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내 신체에 대한 마이너스 요소를 플러스 요소로 바꾼다면 행복해질 수는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컨트롤 중에 제일 조작이라는 것, 컨트롤이라는 것이 내 행복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신체 일단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 신체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당연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보다 일반인이 행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뭐 아니면 뭐 선천적인 장애 이런 거는 다 운이지.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고맙게도 하나님 아버지 뭐 부모님 모두에게 고맙게도 내가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또 신체적인 좀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메시와 같은 신체 조건을 갖고 태어났어. 축구를 조금만 연습해도 공을 너무 잘 차.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행복해질 수 있을 확률이 높아. 난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닌데, 형들도 잘 생각을 해봐. 내 경험과 자신이 여태까지 살았던 경험들과 주변 친구들, 주변 지인들의 삶을 잠깐 돌아보고, 뭐 뉴스도 있고 사회적인 현상들을 다 돌아봤을 때, 그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지. 내가 일반적인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보다는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다만 내가 일반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메시와 같이 혹은 마이클 조던이라던가 뭐 샤킬 오닐 등등 신체적으로 혹은 뛰어난 가수들 뭐 요즘 블랙핑크 뭐 이런 등등 신체적으로 뛰어난 일반인들보다 뛰어난 신체를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면 일반인들보다 행복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 몸을 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지극히 일반인, 나는 요즘 내가 하는 게 품질 업무다 보니까 숫자를 좀 좋아하는데, 나는 10, 80, 10 법칙을 꽤 믿어. 이게 정규분포와 같은 식인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종을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이게 뭐냐면 하위 10%, 상위 10%, 그 다음에 중위권이 80%.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내가 했던 얘기를 조금 비교해 보자면, 인생의 모든 이런 통계는 여기 이 10, 80, 10 이 그래프 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갖고 신체적으로 조금 불리한 조건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10%, 일반인들은 80%, 뛰어난 사람들은 10%. 물론 이 10, 80에서 이게 종 모양을 거꾸로 했기 때문에 10% 안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또 더 뛰어난 사람도 있고 더 모자란 사람도 있을 거고, 이 하위 10% 중에서도 또 그 안에서 또 10, 80 나눠서 뛰어난 사람, 중간인 사람, 더 모자란 사람이 있겠지. 미안해. 아무튼 나는 이런 그래프를 믿는데,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10, 80 그래프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80% 안에 든다고 보는데, 이 일반적인 신체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컨트롤인데, 이 컨트롤은 내 멋대로 해라. 내 멋대로 사는 거야. 나의 마음대로. 근데 내 멋대로 사는 게 뭐랑 또 연결이 되냐면 자존감이랑도 연결이 돼. 자존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성공할 확률도 높고 행복할 확률도 높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지표들이 많은데, 자존감을 높이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나는 컨트롤이라고 생각해. 계속 연결되는 말이야. 자신의 신체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을 확률이 높지.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내가 잘 봐서 100점을 맞을 확률이 높다. 그럼 이거는 자존감이 높을 확률이 높은 거지. 내가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이걸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신체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다 신체가 유사하잖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내 멋대로 살고 컨트롤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나는 이런 게 좀 연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겨울에, 형들 한번 생각을 해봐. 한겨울에, 정말 추운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려. 너무 추워가지고 바람도 쌩쌩 불고 너무 추운데, 패딩도 여러 개 입고, 어그부츠도 신고, 바지도 스키복 이런 거 입어갖고 따뜻하게 해서 외출을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고의로, 일부러 내가 인식해서 내 멋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바지는 반바지만 입고 위에는 그래도 이게 전체를 그런 한겨울에 전체를 여름 복장으로 입고 나가면 감기 걸려고 그거 다치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너무 튀면 내가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까지가 안 될 수 있어서 딱 하나 반바지를 입고 신발은 어그부츠를 신더라도 패딩은 두꺼운 패딩을 하고 귀마개 마스크 모자 다 쓰고 뒤집어 쓰고 마트에 한번 간다든지, 마트가 힘들면
마트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니면 편의점에 간다든지. 이렇게 내가 시도를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아까 얘기한 한겨울에는 사람들이 진짜 옷으로 중무장을 했을 거라고. 패딩 입고, 뭐 스키복 입고, 막 뚫뚫 감싸가지고 몸을 하나도 안 내비치게 해서 다니는데, 형 혼자만 만약에 반바지를 입고 마트에 나갔다고 생각해봐. 대형 마트에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보겠지. 혹은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수근덕수근덕 되겠지. 하지만, 괜찮아. 왜냐면 나는 일부러 그랬으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컨트롤 했기 때문에, 내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금 튀는 행동을 내가 일부러 해서 내가 컨트롤 했던 거를 이게 조금씩 쌓이게 되면 뭐냐면 약간의 자존감이 생길 수 있다고 봐, 나는. 이게 뭐 연구된 건 아니야. 나 이런 뭐 논문도 내가 뭐 논문도 안 보고 당연히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내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땐 그래. 내가 조금 전에 예를 든 건 그런 유사한 예인 거지.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내가 애기를 보다가 애기가 내 그 하얀색 티에 커피를 쏟았어. 그러면 내 티는 하얀색인데 커피만 쏟았으니까 얼룩얼룩했겠지, 내 앞쪽이. 자, 그런데 이때 보통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갈 거야. 당연히 못 나가지. 그것도 하얀색 티에 커피를 쏟았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멋대로 살고 싶고 자존감을 높이고 싶고 나를 내 멋대로 컨트롤하고 싶다고 생각되면 이걸 입고 뭐 마트에 가든 외출을 한번 해보는 거지. 왜? 고의적으로 내가 나 스스로 그렇게 입고 나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또 뒤에서 쑥덕쑥덕 되거나 손가락질 하거나 보면서 웃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런 게 그 트레이닝이 되는 것 같아. 자, 이게 뭐냐면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 컨트롤은 컨트롤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컨트롤을 조금 전에는 계속 그 자신 신체에 대한 컨트롤을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뭐 한겨울에 반바지를 입고 나가라 흰색 티에 커피가 묻은 얼룩덜룩해진 티를 입고 밖에 나가라 이런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뭐냐면 이렇게 입고 분명히 나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시선을 줄 줄 알고 나한테 수덕거릴 줄 알면서도 나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타인의 마인드도 타인의 생각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 어느 순간. 그러면 이게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비단 작은 예시들을 많이 뒀는데 이걸 좀 더 효과를 더 크게 하고 싶으면 뭐 더 큰 행동을 또 할 수 있겠지. 물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범위 내에서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뭐 너무 심하게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사람 눈살 찌푸리게 하고 그런 거는 뭐 자신의 행복을 떠나서 모두의 행복을 모두의 뭐라고 해야 되지? 모두의 즐거움을 다 앗아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눈살 찌푸리는 행동 그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자기가 아는 범위가 있을 거야.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우리는 뭐 80%의 보통 사람들이니까 중위권 사람들이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여겨지는 행동들이 있을 거야. 그 중에서도 약간 튀는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꽂혀지는 시선 혹은 친한 친구가 야, 너 한겨울인데 이 새끼 왜 반바지 입고 나와? 이 새끼 웃긴 새끼네 라고 했을 때 난 좋은데 내가 편한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이게 내가 아닌 타인의 심리까지도 타인의 행동까지도 뭐 보는 행위, 나한테 지적하는 행위 이런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내가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뭔가 이런 자신감 같은 게 생기거든. 이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게 어려운 형들은 조금 더 작은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뭐 잘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작은 단위에서도 내가 상대들로 하여금 이상하게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는 조금 이상하게 보여지는 작은 행동을 또 할 수도 있거든. 고의적으로 해서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남의 행동이라든가 남의 시선, 남의 말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 굉장한 그런 자존감의 상승 혹은 행복감이 있지. 자, 요런 게 약간 트레이닝이 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또 생기냐면 나 스스로의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단계 같은데 나 스스로의 명분을 계속 찾게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회사에 나갔는데 회사에 나갔는데 내 옷에 무슨 이상한 게 묻었어. 근데 이건 내가 고의로 묻힌 게 아니거든. 근데 예를 들면 밥 먹다가 여기 그 내 와이셔츠에 고추 기름 같은 게 앞에 막 묻어, 하얀 와이셔츠에. 그러면 이게 굉장히 꼴 보기 싫잖아. 근데 이게 내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 근데 나 스스로 명분을 찾는 게 뭐냐면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이건 내 고의도 아니고 이거는 밥을 먹다 보니까 우연히 튀긴 거라서 누가 봐도 웃을 수 있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이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야. 왜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울 게 없다고 그냥 명분을 찾는 거지. 이게 조금 나는 한 단계 레벨업 된 단계라고 보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내가 고의로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고의로 행동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명분을 나 스스로 찾은 다음에 그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올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을 얘기할게. 행복한 삶의 비밀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이 행복해지려면 결국은 중요한 키워드는 컨트롤이다. 컨트롤. 그 컨트롤 중에서도 내 멋대로 해라. 네 맘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사는 키워드다. 만약에 형들이 뭐 자식이 있고 그러면 자식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냐면 단순히 공부 잘해라 뭐 해라 이게 아니라 너 멋대로 해. 네 멋대로 하는데 네가 사는 삶에 대해서 책임이 다 주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애기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할게. 애기한테 공부를 시키는데 야 숙제해 이게 아니라 각자의 뭐 좋아하는 그런 취향도 있고 뭐 공부 스타일도 있고 뭐 인내심의 정도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랑 대화해서 물어보는 거지. 야 너가 이제 어린이고 학생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해야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뭐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인데 네가 만약에 이게 공부가 너무 싫다면 너 스스로 뭐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 하루에 5분 너 스스로 정해라.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공부를 해라라고 했을 때 뭐 정말 꽤 많은 아이는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럼 나 하루에 1분만 할래? 오케이, 좋아. 다 받아들여.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말한 거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되고 그걸 안 지키면 부끄럽다는 걸 알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분이라고 하면 처음엔 하루에 1분이라고 책정한 다음에 1분 동안 공부하는 모습만 그냥 체크해주고 같이 봐줘. 그런 다음에 그걸 조금씩 늘리면 되겠지. 즉 이게 아까 계속 연관되는 게 뭐냐면 아이로 하여금 아이들은 뭐 인내심도 당연히 성인보다 없을 거라고. 그러면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 돼. 조금씩. 이거를 계속 연습시켜 나가야지 나중에는 큰 것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신의 몸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공부 시간 그런 것들도 조금씩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꾸 말이 길어지네.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비밀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행복한 삶인데, 이 과정이 행복하려면 컨트롤이라는 컨트롤을 내 멋대로 살았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할게.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